오늘 오후 연방하원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내달부터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는 탑승 최소 24시간 전 전자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캐티 호코 뉴욕 부지사가 뉴욕주 230여 년 역사상 첫 여성 주지사로 취임했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달 말 미군의 철수 기한을 예정대로 고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병원 직원들이 한데 모여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이혼을 불사한 부부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한인 경제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맨해튼 펜스테이션역 근처에서 한 시민이 빗나간 촉에 맞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연방하원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계획을 담고 있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가결시켜 최종 통과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연방하원은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통과시켰고 별도로 1조 달러 규모의 초당 인프라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한동안 민주당 지도자들과 중도당원들의 의견이 대립하며 진행이 정체됐던 예산안은 오늘 양측의 합의하에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산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예산안 작성에 청사진 역할을 할 예산 결의안도 별도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의원들 간 결집해 다음 달 27일까지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투표 가결로 인해 상하원 민주당원들은 사회 안전망 강화와 기후변화 대책 등에 관한 예산안 작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이번 예산안에 메디케어와 아동복지 확대, 세액공제 확대 유지, 청정에너지 사용 장려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원들은 민주당 측이 제시한 수조 달러의 추가 지출에 반대하며 법안이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는 9월부터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 KETA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를 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시범 실시해오던 이 제도를 내달부터 전면 공식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한인 미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KETA를 통한 사전 허가 취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그동안 무비자로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었으나 KETA 제도가 본격 의무화되는 오는 9월부터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하고자 할 때 사전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법무부는 KETA는 미국 거주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가 사증, 즉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라며 무비자로 한국 방문 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ETA 신청부터 입국까지는 총 4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아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고 국적을 선택합니다. 여권 인정면을 카메라로 찍으면
여권 정보가 신청 화면에 자동으로 입력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 목적, 국내 체류지 등을 입력하고 얼굴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부과되는 신청 수수료는 한화로 10,000원이며 대표 신청인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할 때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결과 확인은 웹사이트 주소로 PC와 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캐티 호코 뉴욕 부지사가 제57대 뉴욕 주지사로 취임했습니다. 호코 신임 주지사는 오늘 0시에 뉴욕주 어버니에 위치한 주이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요. 이로써 뉴욕주 230여 년 역사상 첫 여성 주지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늘 오전 주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여전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겠다며 주정부의 예의와 합의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250여 년 역사상 첫 여성 주지사이며 주지사직을 계승한 10번째 부지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추행 의혹으로 사임한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의 뒤를 이어 자녀 임기를 수행하며 내년 11월 차기 주지사 선거에도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올해 62세인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버팔로 출신으로 중도 성향 민주당원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카 카톨릭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고 뉴욕주 의회 보좌관과 뉴욕주 하원 의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4년 쿠오모 전 주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부지사로 당선된 후 2018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쿠오모 주지사는 여성 11명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뉴욕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0일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퇴임 연설에서 쿠오모 전 주지사는 자신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압력과 언론의 광란이 가져온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뉴욕주 검찰총장 보고서는 정치적 폭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혐의를 벗더라도 다시 공직에 출마할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임기 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진보적인 조치를 취한 주지사는 없다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는 등의 치적을 홍보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는 주지사로서의 마지막 활동 중 하나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4명의 형을 감형했습니다. 감형된 형량 중에는 2급 살인, 1급 강도, 1급 절도와 2급 범죄 무기 소지 혐의로 4건의 유죄를 선고받은 68세 그렉 민고가 포함됐습니다. 그는 50년형에서 39년 이상을 복역했습니다. 2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의 형량도 감형됐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애프간에서 수만 명의 미국인과 애프간 난민이 탈출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이번 달 말 미군의 철수 기한을 예정대로 지킬 것을 발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서 탈레반의 테러 공격에 대한 위험성이 나날로 커져 기한 안에 철수를 끝낼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한 후에 남아야 할 경우 대비책을 요청하며 탈레반의 동태에 따라 철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달 31일로 종료되는 철수 기한을 앞두고 수만 명의 미국인과 아프간 난민들이 여전히 카불 공항에서 이송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 카불 공항을 통제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한다면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의 탈출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동맹국들은 자국민을 대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 바이든 정부에 철수 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항 주변에 인파가 몰려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위험성이 고조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탈레반은 예정된 기한 안에 미군이 전부 철수할 것을 권고하며 아프간 국민이 나라를 떠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아프간의 의사와 학자 등 지식계층이 서방 국가로 떠나는 대신 남아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문제 대응에 논란이 거세지면서 50%를 웃돌았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 주 41%로 급락했습니다. USA 투데이와 서폭대학교에서 이번 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55%로 늘어났습니다. 팬데믹 관련 대응에 관해서 50%의 지지율이 나타났고 경제 정책에는 39%, 아프가니스탄 철수 문제에서는 단 26%만이 지지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폭 정치연구센터의 데이비드 팔레오로고 책임자는 아프간 문제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바이든 대통령의 전체적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화이자 백신이 FDA 승인을 받으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뉴욕시 병원 직원들이 대거 모여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의 가장 큰 의료기관인 노스웰 헬스 소속 스태튼-아일랜드 병원은 전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병원의 간호사, 의료기술자 등 직원 100명이 병원 건물 밖에 모여 의무화 지침에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반대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우리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CT 스캔 기술자 존 매틀랜드는 백신 접종은 개인적 선택이라며 백신에 대해 각자 연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접종 의무화가 시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접종을 피하기 위해 해고 조치 혹은 다른 주로의 이직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스웰 헬스 측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이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직원의 80%가 접종을 마쳤으며 100%의 접종률을 달성하기 위해 휴무 등 장려책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스태튼-아일랜드는 뉴욕시 5개 구에서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가장 높은데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시 전체 150명에 비해 훨씬 높은 2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뉴욕주는 다음 달 27일까지 모든 의료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뉴욕시는 어제 모든 교직원에게 검사 결과 제출 선택지 없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했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FDA의 화이자 백신 승인 발표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접종 의무화 지침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을 둘러싼 부부 간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열렬한 백신 거부자일 경우 접종 여부가 가정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신문 허핑턴 포스트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가정 불화를 겪는 부부 5쌍의 사연을 조명하면서 이들 5쌍 중 3쌍이 이혼 수석을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생긴 음모론을 믿기 때문입니다. 뉴스맥스 등 극우 언론 매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백신 거부 논리들은 의학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음모론적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주에 사는 알리나 씨는 2016년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다큐멘터리 백스트를 시청한 뒤부터 백신 접종 거부자가 됐습니다. 이후 그녀는 백신은 세계 질서를 뒤엎기 위한 사악한 계략이라는 음모론을 주장하며 남편에게도 백신을 맞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 몰래 백신을 맞는 바람에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자 알리나 씨는 산속의 통나무집을 빌려 접종 거부자 모임을 열고 종말에 대비한다며 채소밭을 가꾸고 닭을 키웠습니다. 40대 중반 캐리 씨의 경우는 남편이 접종 거부자였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정보를 믿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기 몰래 접종을 완료하자 당신은 곧 죽게 됐다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8살짜리 딸도 접종시킬 경우 이혼 도장을 찍으라는 서면 통보장을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부모와 자식 간 갈등입니다. 부모가 접종을 반대할 경우 자식은 부모와 대립해야 합니다. 26세 여성 아만다의 어머니는 백신에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위치 추적 마이크로칩 물질이 내장돼 있다고 믿으며 접종을 거부했습니다. 딸 아만다는 어머니를 눈물로 설득하고 소리를 질러가며 싸움도 해봤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력감을 느낀 아만다는 어머니를 더 이상 찾지 않고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약 1년 만에 1180원선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일 경제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 외환시장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9월 14일 1183원까지 상승한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에 해당하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초 1100원 선에서 머무르던 것과 비교하면 80원 가까이 급등한 것입니다.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이 예상되고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우려로 위험 자산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망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한국 경제 상황이 가변성이 큰 만큼 달러 강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게다가 환율의 특성상 특정 수준이 깨지면 변동성이 커지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 달러당 1200원 선을 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한편 원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에서 학비를 조달하는 유학생과 한국 기업 직원들은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한인 수입 업체들은 대금 지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이를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적 항공사들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지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 총기 범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어제 맨하탄 미드타운 펜스테이션역 근처에 있던 무고한 시민이 빗나간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45분경 펜스테이션 역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한 남성에게 용의자가 다가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던 중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다툼이 고조됐으며 이내 용의자는 남성을 따라 밖으로 나와 그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총은 빗나갔고 뉴저지 트랜짓 입구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58세의 무고한 시민이 이에 맞았습니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달려와 남성의 다리에 지혈대를 감았습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곧 회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용의자는 7가 남쪽 선상으로 도주했으며 빨간 가방을 메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머치어 뉴욕 경찰국장은 잘못된 정책들이 더해져 이 같은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폭력 범죄로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action. We need laws that help the police rather than hurt and take tools away from the police. So I view this incident today as the confluence of a series of bad policies. And this is what you get when you get that. 한편 올해 뉴욕시 총기 사건은 작년 팬데믹 당시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6월과 7월 뉴욕시에서는 448건의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323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작년 177건보다는 크게 높습니다. 빌드블라지오 시장과 더머시어 경찰국장은 작년과 올해 총기 관련 체포를 늘렸던 것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총기 범죄 급증세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앨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대부분의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내년 가을쯤에는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팬데믹 진행 궤도에 대해 전적으로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변이가 생겨나고 델타 변이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파이저 백신에 대해 정식 승인을 내린 조치를 따라 인구 대다수가 백신을 맞는다면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럴 경우 2022년 가을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맨하탄에서 또다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22일 오후 1시 30분 맨하탄 스타이버센트 타운 1에비뉴 19스트리트 선상에서 52세 아시안 여성에게 한 남성이 접근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인종차별적 폭언과 함께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를 가격한 후 1에비뉴 남쪽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밝히고 용의자가 찍힌 CCTV 영상과 인상 차기를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짧은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을 길렀으며 당시 빨간색 티셔츠와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호범죄로 간주해 NYPD 중호범죄 태스크포스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격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사건 직후 출동한 응급대원들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 입원은 거부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로스앤젤레스 지사는 매년 11월 22일을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로 지정해 공식 기념하는 결의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치의 날 결의안은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치의 역사와 건강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계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 셰런 쿼크 실바 주 하원 의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김치의 날인 11월 22일은 배추와 무 등 주재료에 소금과 양념, 채소, 젓갈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어우러져 22가지 효능을 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김치산업진흥, 김치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11월 22일을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뉴저지에서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와 사용이 합법화됐지만 뉴저지 타운 70% 이상이 지역 내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밀집 타운 대다수도 마리화나 유통이나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코드 보도 등에 따르면 주 전체 565개 타운 가운데 70%가 넘는 약 400개 타운에서 유통과 판매 등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했습니다. 반면 의료용 또는 소매용 마리화나 판매와 유통 등을 허용하는 조례를 채택한 타운 정부는 약 140곳에 불과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타운들의 경우 팰리세이즈 파크, 리치필드,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 대다수가 지역 내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했습니다. 한인 밀집 타운들이 대거 포함된 버겐 카운티의 경우 총 70개 타운 정부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59개 타운들이 지역 내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의료용 또는 소매용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허용한 타운은 11개 타운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틀리는 의료용 마리화나 비즈니스에 한해 허용했고 마리화나 소매 비즈니스를 허용한 타운은 클립사이드 파크, 티넥, 해켄색 등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